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TS 데이터 강의를 맡은 AICS팀의 윤서영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정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음성합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음성합성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합성해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말을 하고요. 알고리즘은 인풋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보코더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서는 텍스트랑 웨이브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인코더에서는 인베딩 작업을 해서 데이터의 벡터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인베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디코더를 통해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이거는 텐서보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자주 보셨을 텐데 지금 밑에 그림처럼 보이는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보코더를 통해서 목소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웨이브 글로우가 보코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김혜린 매니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데이터 정제 작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요. 지금 음성합성 구조를 좀 쉽게 이해를 하고자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은 고정적인 일정한 성능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에어프라이어랑 비유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는 식재료, 이제 파라미터나 베이스라인처럼 조절하는 값은 온도나 시간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성능을 제공하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본값으로 제공이 되는 온도랑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고리즘은 일정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데이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파라미터 조절 값도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베이스라인을 잘못한다. 그럴 때 이제 한 번 영향을 미칠 때 크게 미치기는 하는데 대부분 파라미터 값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음성 합성을 할 때 퀄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어떤 퀄리티냐에 따라서 음성 합성의 퀄리티가 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낮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인데 이게 음질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S&P 기술을 확인해서 만든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기술 개발 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음질도 굉장히 안 좋고요.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발화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개선을 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예를 들려드리면 해당 모델은 지금 제난 모델이라고 해서 K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인성 기자 모델이고요. 지금 저 본문은 정인성 기자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문장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막 상륙한 비행기 안에서 잔잔히 흐르는 비트스의 노르웨이의 숲을 들으며 남자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 간절한 부탁과 그 부탁을 남긴 한 여자를 수옥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명확하고 발음도 명확하죠.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하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음성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흥미를 유도하고자 여러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데이터는 TTS를 위해서 구축된 데이터가 아니라 STT, 그러니까 음성 인식용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음성 합성을 한 거거든요. 명거들 보고 싶으면자 적는다. 추위에 배움이 없더나 열사방타시고 박달무의 걱정 없다.
건너말 작은 할배 대사가 멀지 않았다. 이사꾸지 마라. 온들 성크라. 돈 내띠 보낸다. 공책 사라. 이것도 다 학습할 때는 없었던 문장들을 사용을 한 거고요. 좀 STT 데이터기는 한데 정제를 좀 빡세게 했더니 TTS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해당 이재훈은 오디오북을 읽은 데이터였고, 배우 이재훈입니다. 제가 출연한 사냥의 시간이 얼마 전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이 나오니까 갑자기 클릭하는 소리가 확 줄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KBS 아카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이명박이 연설 같은 거를 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디노이징이라던가 노멀라이징이 없어서 생각보다 약간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 발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현장감이 좀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008년 러시아 상표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실제로 연설을 하는 것처럼 약간 울림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고 지금 이거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오디오북을 읽은 걸 가지고 만든 데이터고요. 앞에 My Soul 할 때 억양이 좀 살아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My soul was struggling. Katerina ended the struggle. 데이터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합성 TTS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 해결도 가능한데, 데이터가 좋지 않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특정 캐릭터에 대한 발화나 발음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 문제인 모델처럼 노이즈로 인해서 음질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데이터 편중으로 인한 발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모든 문장에 마침표가 있거나 하면은 마침표가 붙지 않거나 물음표가 붙거나 하는 문장들에 대해서 모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시로 든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데이터에 특정 단어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발화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터진다거나 모델이 끝나고 스스스스스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데이터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문제점을 확인을 한 다음에 데이터 스크립트의 구조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음성과의 매칭을 확인을 하고 데이터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재난 모델, 정인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학습을 했던 게 아니라 학습을 한 거를 전달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단의 마지막 마무리에 마침표가 없을 때 모델이 터지면서 스스스스스 아니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KBS 쪽에서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합성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2번 부처읽기처럼 전북, 북부, 앞바다, 중 이런 거를 띄어쓰기 없이 전부 다 붙여서 데이터를 넣고 합성을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아예 터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지금 그 스크립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 마침표가 붙어있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81% 이상이었고 아무것도 안 붙은 데이터가 3%, 5%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침표를 제거를 해서 아무것도 안 붙은 데이터를 2배 이상으로 증량을 시켰고, 그리고 이번 부처읽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강제로 붙여서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장 내에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이걸 다 붙인 게 아니라 보통은 단어에 연결일 때 붙어있는 게 많아서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치 판넬 구조 지붕에 이런 식으로 단어 연결인 것들을 일부분 붙여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단 1번과 2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해당 본문이 들어가도 모델이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화를 다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인데 나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절을 무시를 하고 발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끊어읽기가 굉장히 과도했어요. 두세 어절 단위로 끊어 읽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단어를 읽어 두세 어절 단위로 끊어 읽음 이런 식으로 거의 문장 같지 않게 끊어 읽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데이터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매칭을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은 없는데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넣었을 때 문장은, 그러니까 텍스트는 있는데 음성이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성을 하지 않고 이건 원래 없는 단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탈자 확인을 하고 끊어읽기 같은 경우에는 쉼표랑 마침표를 수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쉼표랑 마침표가 일관되지 않게 들어가면 나중에 음성 합성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정 기준 이상은 쉼표를 찍고 일정 기준 이상은 마침표를 찍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해당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생겼어요. 마침표 여부에 따라서 발음 오류가 생기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 마침표라고 했을 때는 소선이라고 발음을 했고 소설 쉼표라던가 소설 띄어쓰기일 경우에는 소설로 명확하게 발음을 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생활하기인데 생활하기 마침표는 생활하게 그리고 생활하기 쉼표는 생활하기 이런 식으로 마침표가 붙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단어 발음 오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가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에서는 뭐뭐 하는 것가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다던가 뭐 걱정하지 마인데 걱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화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데이터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증량을 했어요. 저희가 610문장이었는데 1220문장 2배로 늘려서 학습을 해서 지금 해당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지금 이 모델에 남아있는 문제는 G2P를 붙여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랑 지금 저희 TTS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끊어읽기인데 그 끊어읽기 문제만 남은 상태고 모델 자체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TTS 모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은 알고리즘이랑 파라미터 값 조절보다는 데이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어떤 데이터 구축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 목소리로 TS를 녹음을 해주신대요? 아직 고민을 없지만 네. 다른 분들은 녹음 가능하시겠어요? 녹음을 얼마나 해야 돼요? 녹음이 저희 최소 400문장 이상 해야 해요. 몇 분 정도? 저희가 정말 데이터가 적을 때는 한 30분 하는데 보통은 1시간 전후로 그러니까 정제된 데이터가 1시간 정도 나와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500문장에서 600문장 녹음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목소리나 뭐 가족의 목소리를 사용하실 분들은 400문장 이상 녹음을 해오셔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지, 인토네이션이 얼마나 다양한지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데이터에 섞여 있으면 아까 문제인 모델처럼 음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녹음할 때 종이 넘기는 소리 같은 거를 정제를 하지 않으면 음성 합성을 할 때 중간중간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같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뭐 연예인 목소리를 할 때 보통 드라마나 이런 경우에는 BGM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겨울왕국 엘사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겨울왕국을 봤는데 BGM이 없는 경우를 다 모아도 1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BGM을 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 디노이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높은 성능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MR 제거처럼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긴다거나 뭐 같이 정제가 되어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최대한 디노이징은 작업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음성 정제를 할 때 다 잘라낼 수 있는 정도였으면 해서 이제 고려 사항으로 넣은 거고요.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어조가 너무 다양하다 보면은 음성 합성을 했을 때 자연스럽지 않게 합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정제를 조금 정성을 좀 덜 들여도 괜찮게 나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양한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크롤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녹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해주셔야 하고 요즘 뭐 모바일 뭐 PC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다 녹음이 잘 돼서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일정 목소리를 유지를 하고 최소 4,500문장 이상 녹음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실 경우에만 직접 녹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볼륨이 달라지면은 음성 합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 확인 후에 정제가 필요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데이터 크롤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뭐 유튜브나 오디오북, 팟캐스트, 라디오, TV 이런 식으로 좀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을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단점은 퀄리티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텍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제를 할 때도 되게 장시간 소요가 돼요. 일단 데이터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찾았을 때 뭐 전사가 필요하면 전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음성 데이터를 다 자르고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차주에는 이론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음질도 괜찮고요. 목소리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를 만드실 때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라디오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V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부분도 많고 목소리가 많이 섞이는 부분도 많아서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은 데이터는 보통 2초에서 10초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 정도면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한두 문장 정도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문장 정도 기준으로 정제를 하고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이제 뭐 문 닫는 소리, 종이 소리, 소음 이런 거는 다 정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하게 발화되는 발음은 전부 다 정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경우에 나중에 뭐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안 적고 안녕하세요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음성 합성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를 텍스트로 넣으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확인을 해서 약간 애매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음성을 보면은 이게 좀 잘라낼 수 있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음성은 살리되 불필요한 부분만 정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성 파일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파일이고 22K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44K로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노멀라이징 작업을 해주시면 되니까
16K를 22K로 올리는 거는 사실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질이 깨질 수가 있어서. 근데 44K를 22K로 낮추는 건 괜찮기 때문에 최대한 고음질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퀄리티의 아웃풋은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노이즈가 섞이지 않은 형태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정말 내가 들인 정성과 비례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잘 나와요. 그래서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하는 발화 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인토네이션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문문일 때 이렇게 뒤에 끝을 올리는 형태 있잖아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런 데이터에만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나중에 음성을 합성을 해서 물음표를 넣었을 때 그 물음표는 대부분 그렇게 올려있는 톤으로 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문문인데 올려있는 것도 있고 뭐 요즘은 이렇게 내려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음성 합성을 할 때 물음표 의문문을 넣으면 이게 마음대로 랜덤으로 나와요. 올려 읽을 때도 있고 내려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인토네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조금 모아서 필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쉼표랑 마침표는 지금 일정한 기준을 가지면 발화를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여기에서는 쉼표가 없고 안녕하세요 쉬고 윤서영입니다 하면은 이 부분에 쉼표를 넣어주고 근데 쉼표보다 더 길게 쉬거나 아예 뭐 문장을 끝내는 것처럼 쉰다라고 하면은 마침표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주관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만큼 쉴 때는 쉼표를 넣고 이만큼은 마침표를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별로 문장의 마지막 끝에 쉼표, 마침표, 물음표 아무것도 없는 그 기준은 최대한 편향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마침표에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몰리지 않게 해주실수록 더 좋고요. 한번 일정한 음성 데이터 볼륨,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음성 데이터의 볼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학습을 하고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낮은 볼륨이 이만큼이고 제일 높은 볼륨이 이만큼일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아까 이명박도 보시면은 맨 앞에는 볼륨이 작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볼륨이 크잖아요. 그게 학습 데이터의 볼륨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할수록 이 격차가 커져서 아예 목소리가 작은 부분에 있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래서 문장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발화가 이제 중간중간 어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는 있는데 음성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도 있지만 일정 음성 데이터의 볼륨 자체가 학습 데이터 내에서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성 볼륨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보통은 뭐 노멀라이징 작업을 진행한다던가 해서 인위적으로 볼륨을 좀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집을 하실 때 뭐 라디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볼륨 차이가 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은 꼭 볼륨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텍스트 데이터 구축을 할 때 정제는요. 일단 음성이랑 텍스트랑 매칭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보통 학습이 터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음성 데이터 개수랑 텍스트 데이터 개수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뭐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표준 스크립트 데이터를 읽는데도 이 스크립트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표준어나 문법에 맞지 않아도 음성을 읽는 대로 발화를 이제 텍스트를 전사를 해주셔야 돼요.
굳이 꼭 문법에 맞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한글만 사용하셔야 돼요. 텍스트 데이터에 숫자나 영어, 특수문자,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학습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이제 숫자 1은 1로 써주셔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읽는 발음대로 써주시면 되고, 저 연도나 뭐 몇 살 이런 것도 다 숫자로 적혀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텍스트가 이미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한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특수문자는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물결, 콜론, 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마침표랑 쉼표, 물음표 정도예요. 느낌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물결은 학습을 해도 물결이 거의 살아있지 않아서 보통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침표, 쉼표, 물음표 정도를 사용하고, 느낌표도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일관적인 인토네이션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느낌표는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립트 구성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크롤링을 하신 분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서 이제 최대한 다양하게 스크립트를 구성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가 편향적일 경우에는 이제 특정 스크립트 외에는 음성 합성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침표로 끝나는 데이터가 대부분이면 마침표가 없는 거를 잘 못 읽고요. 아까 들려드린 그 STT용 데이터, 그거는 마침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가 들어간 문장을 음성 합성을 할 때 제대로 쉬지 않아요. 그냥 마침표가 없는 것처럼 쭉 이어져 가는 게 있어서 이런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침표나 쉼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크롤링을 하시는 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어느 한쪽에만 너무 편향적이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용 스크립트 생성은 지금 기본 포맷은 음성 데이터 경로, 본문, 스피커 아이디고요. 다른 TTS를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음성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 그리고 음성 데이터의 이름, 스피커 아이디를 모두 동일하게 통일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찾을 때도 쉽고요. 활용을 할 때도 쉽고, 꼭 TTS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하기가 쉽고, 텍스트 학습용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도 편해요. 통일은 안 시켜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데이터 경로, 본문, 스피커 아이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 인코딩은 UTF 파일 without 봄이고요. 이게 만약에 뭐 안 쉬거나 UTF 파일 with 봄이면은 학습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학습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학습을 했을 때 안 돌아간다 하면 텍스트, 특수문자, 한글, 영어, 뭐 텍스트 파일 인코딩, 웨이브 파일 인코딩, 웨이브 파일 뭐 샘플링 레이트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다 학습을 돌리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밑에 보면은 지금 저 중간부터가 이제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가 경로, 파이프라인, 본문, 파이프라인, 스피커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축을 하기가 매우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폼에 내가 구축한 텍스트 데이터를 넣고 스피커 아이디만 넣어주시면 저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왔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이게 지금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목소리와 수집 방법, 수집 가능한 양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시간을 수집을 했는데 정제를 하고 나니까 30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정제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거를 꼭 고려를 하셔서 데이터셋을 선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방법, 아까 3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말씀드린 뭐 노이즈나 발음, 최대한 목소리 외에 다른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음성을 정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칭이 되도록 텍스트를 정제를 하고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음성 데이터 정제 후에 텍스트 데이터 정제라고 써두기는 했는데 저거는 제가 사용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 정제를 한 다음에 음성 데이터 정제를 하는 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동시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제 PPT는 끝이 났고요. 엑셀 데이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한 폼이고요. 여기에 스피커 아이디랑 여기에 본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B에. 그러면 지금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B열이 내가 넣은 데이터고요. C는 문장 앞 뒤에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거를 해야 돼서 지금 제거를 한 데이터고요. 지금 이거는 아까 그 포맷 보셨을 때 D00001 언더바 A0001, 2, 3, 4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컨캣으로 데이터를 묶어놓은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데이터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컨캣으로 묶여 있어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값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해서 그냥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의 마침표 데이터가 있고, 몇 개의 쉼표, 물음표, 느낌표, 없으면 이제 문장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고요. 이게 몇 개가 있고, 이게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이거는 그 데이터 편향성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한번 나중에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스피커 아이디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 바뀌어요. 저는 이게 지금 폴더명이랑 음성 데이터명이랑 스피커 아이디를 다 동일한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 형식을 가지고 만드시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 필요한 형식만 가져다가 홈캣으로 묶어서 저렇게 동일한 형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이거 공유를 드릴 때 설명을 좀 작성을 해서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데이터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하셔서 데이터 구축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 오디오를 정제를 하는 툴이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오늘 저의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다시티라고 저희가 보통 음성 정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 크롤링을 하는 경우라면은 음성이 문장 단위로 안 끊어져 있고 하나로 쭉 이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정제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뭐 이런 예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데이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일반적인 단축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만큼이 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이 레이블이 생겨요. 이렇게 나중에 한 문장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음성 1개 또 이렇게 하면 지금 음성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내용 안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할 때 이게 다중 추출이 있어요. 다중 추출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뭐 레이블 이름을 붙여준다던가 하는 거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엔 22K가 설정이 왜 PC? 웨이브 16비트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설정을 할 때 48K가 아니라 지금 2050이라고 22K가 있거든요.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윈도우는 지금 이게 맥용 오다시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로 확인을 했을 때 하단에 44K나 48K를 22K로 바꿔주시고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팝업을 띄우면 이거 아까 그 엑스포트 차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니까 뭐 멀티레이 멀티 이걸 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미트 공유를 했을 때 아, 어다시티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팝업이 뜨면 팝업이 공유가 안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네,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클릭해야 돼요. 그 저 화면 클릭하고 쓰요. 급하게 뛰어 올라왔네. 이걸 해서 지금 이렇게 다중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하나만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딱 음성 파일 시작하는 거 선택된 거 하나만 내보내줘서 꼭 다중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맥용이 아니라 윈도우를 확인을 했을 때 저 48K나 44K가 22K인지 확인을 하고, 내보내기를 할 때도 이제 그 설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만든 음성이 샘플링 레이트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보려면 구축한 데이터를 오다시티에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지금 48,000이 써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48K인 거고, 만약에 22K짜리를 끌어다 놓으면 22050이라고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샘플링 레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렇게 정제를 하면은 말 자체가 잘려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으면 나중에 음성 합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합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정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시까지가 다음 주는 이론이고요. 3주차 시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텍스트 데이터는 아까 그 보여드린 엑셀 파일 있죠. 그 파일까지 해오시면 되고, 음성 데이터는 이렇게 정제를 해서 만약에 뭐 내가 300개의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300개의 음성을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분 순서대로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정제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던가 이런 데이터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공부 데이터 수집이나 구축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강의를 해주시는 김혜린 매니저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통짜로 그 네. 스크립트를 녹음을 하고 여기에서 네. 부분적으로 다 자르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럼 돼요. 한꺼번에. 네네네. 파이팅. 직접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00문장 이상 녹음을 꼭 해주셔야 돼요. 400문장이 안 되면 제가 다시 오라 그럴 거예요. 동의를 받을 구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